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찾는 시간입니다.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임채원이고요. 오늘도 이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바로바로 선별해서 우리가 공략을 도와드려야 되는지 오늘도 50분 동안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장세가 지새우는 만큼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서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오늘도 찾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50분 동안 이 시장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과 공략주 2가지 오늘 체크하시면서 이 시장 조금 더 안전하고 빠르게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팍스 통신망을 개설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요. 팍스 통신망에서 이 시장에 대한 시황 이슈와 그리고 오늘의 공략주, 이 공략주를 여러분들께 종목명을 오픈을 해드리고는 있지만 이 종목을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분석 영상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여러분들 담아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모든 혜택 나도 무료로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요. 다양한 혜택 모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저희는 매주 월요일 밤 그리고 수요일 점심시간 12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전영호 전문가님과 함께할 텐데요. 전영호 전문가님과 이 시장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오늘도 한번 체크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방송에서 제공되는 공략주 여러분들께 공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종목명 확인하시면서 이 종목을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 영상까지 담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분석 영상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오늘도 무료로 혜택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략주에 대한 분석 영상을 여러분들께 담아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분석 영상에는 우리가 이 시장에서 이 종목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투자 전략과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이 분석 영상을 통해서 오늘의 공략주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러한 다양한 혜택 모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휴일이 징검다리로 있었기 때문에 약간 부진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 전반적으로 좀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석유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이래로 반도체, 이 삼성전자가 사실 5만 전자를 찍나 하는 이 52주 신저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선 살짝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국내 증시 바라봤을 때요. 활력을 좀 못 미치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중국 상장한 기업들, 중국 관련한 기업들이 오늘장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 중국 관련해서 우리가 또 잡아갈 수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국 관련한 소스들도 여러분들 한번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전반적인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연말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증시 상황 너무나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서 저희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했던 종목들 간단하게 살펴보고 갈 텐데요. 저희가 8월 달 초부터 9월 달까지 정말 다양한 종목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저희 전영호 전문가님 일주일에 단 한 번 나오시고 계십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2가지의 공략주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일주일에 단 한 번 여러분들과 함께 뵀는데도 이렇게 다양한 수익률을 누릴 수 있었던 거는 이 시장에서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을 발굴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상승률로 연결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바이오 이 보시면요. 굉장히 제약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이래로 SK 이터닉스, 일동제약, 바이넥스, 모나용평
다양한 테마들을 좀 잡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9월 9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했던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때는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이 종목으로 저희가 16%의 상승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공략 직후에 여러분들께 종목명만 오픈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 영상과 투자 전략까지 도움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 모든 혜택은 생방송 중에서만 혜택이 적용 가능하니까요. 이 혜택 나도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밑에 보이시는 팍스 통신망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다양한 혜택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9월 9일 날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인데요. 제약바이오 관련주 저희가 8월 달부터 쭉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잡아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략 직후에 10% 넘는 상승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생방송 직후에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공략주를 꼽아서 여러분들과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9월 11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했던 종목인데요. 저희 전여고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을 했었네요.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도 저희가 생방송 직후에 16%의 상승률을 맛볼 수가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날 여러분들과 생방송 공략했던 종목인데 실리콘투라는 종목이었죠. 이 종목도 16% 넘는 상승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방송에 이렇게 두 가지 공략주를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모두 다 16% 넘는 상승률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가 저번 주에 공략했던 종목이죠. 9월 25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했던 종목인데 STX 그린 로지스라는 종목입니다. 지난주 공략주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공략 직후에 12% 상승률 연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다양한 종목들, 다양한 테마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두 가지 공략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점심시간 12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을 발굴해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와 함께 이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 함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힘든 시장이 지새워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앞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해서 오늘도 두 가지 공략주 여러분들께 체크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이 두 가지 여러분들께 종목명은 오픈을 해드리고는 있지만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 영상과 투자 전략도 무료로 혜택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모든 혜택 나도 좀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50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팍스통신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요. 팍스통신망에서 다양한 혜택 무료로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혜택은 저희가 생방송 중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언급을 도와드리면서 이러한 종목들 나도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48%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25%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수급이 좀 받쳐주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좀 매도세가 강하게 흘러나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우리가 바라봤을 때도 계속해서 코스피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장중에 소폭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경제 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런 시장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 여러분들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도 전영호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전문가님 인사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 인사드리는 진주목걸이지기 전영호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를 두고 2주 간격으로 이제 여러분과 인사를 드렸다면은 오늘은 또 바로 연속으로 네. 이렇게 이어서 나오게 되었고요. 다음 주가 또 수요일이 휴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또 이번 방송이 2주간의 어떤 수익률을 좀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잡아야 된다. 네. 그러한 것들도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좀 준비를 알차게 해왔습니다. 50분간 여러분들과 글로벌 증시 그리고 국내 이슈까지 포함해서 두 종목 여러분들과 함께 볼 거고요. 사실 지금 시장이 좀 징검다리 연휴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좀 말라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이 또 열릴 때마다 타이밍이 좀 계속해서 엇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우스갯소리로는 국내 증시가 열리는 게 글로벌 증시의 악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네. 계속해서 뭐 국내 증시가 닫혔을 때는 미국 증시 뭐 3대 지수가 최고치를 달성하고 그런데 또 열릴 때 되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을 폭격했다는 네.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조금 타이밍이 좀 엇나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글로벌이나 국내 이슈들을 잘 챙겨서 진주 같은 종목들을 좀 잘 모아간다면 지수 대비해서 내 계좌를 좀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지난주에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들도 해운주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그 두 종목이었거든요. 네네네. STX 그린로지스 그리고 필에너지 이 두 종목이었는데 사실상 뭐 지수 대비해서 계속해서 수익률을 쌓아 나가고 있고 지수 대비해서는 상승률이 종목 상승률이 높았던 그러한 종목들이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는 수익률의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말은 수익률의 기록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기회가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사실 준비한 내용이 많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만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저희 전문가님이 짚어주셨는데요. 어쨌든 다양한 증시 악재가 지새우고 있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또 미사일로 공격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석유 관련주나 방위산업주가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고점론이 좀 지새워지면서 현재 구간에서도
삼성전자는 일시적으로 6만 전자를 붕괴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소식으로 하여금 우리가 반도체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현재 구간에서 이러한 다양한 분쟁 관련한 이슈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도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식으로 하여금 우리가 국내장에서 과연 어떤 테마들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좋을지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것 같거든요. 이러한 고민스러운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시장의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을 쏙쏙 꼽아내는 시간이니까요. 오늘도 50분 동안 두 가지 공략주 집중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가도 계속해서 출렁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금 가격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현재 다양한 악재 속에서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이런 악재 속에서도 사실 중국 시장은 계속해서 경제 부흥과 함께 잘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중국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이 소식과 함께 글로벌 기관 투자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소식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소식으로 하여금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는 이슈들 여러분들과 체크 도와드리려고 하니까요. 오늘도 첫 번째로 글로벌 증시 이슈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글로벌 증시 이슈 바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글로벌 증시 이슈 말씀해주신 대로 제가 또 중국 얘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사실 오늘 간밤에 이란과 이스라엘 또 전쟁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중동 전쟁 관련 이슈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사실 지난주에도 중동 전쟁 리스크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섹터별로 철강이나 화학 그리고 해운주를 좀 눈여겨보자라고 하면서 STX 그린로지스를 또 공략주로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똑같은 얘기가 다시 한번 진행이 될 수 있을 만큼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해서 중국 관련주, 국내 중국 상장 기업, 중국 ETF 올라가고 있다라는 뉴스를 계속해서 접하셨을 겁니다. 사실상 중국이 대출 우대금리 인하 이후에도 어느 정도 경제 지표에 따른 해석에 따라서 오히려 중국 경기가 좋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좀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부동산 패키지, 부양책 패키지를 내놓자마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상해종합지수가 8%가 하루 만에 올랐고요. 와, 네. 지금 8% 오르고 나서 놀러 갔어요. 중국은 네네. 지금 문을 닫았는데 CSI 지수도 8%가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상승률이다. 네, 그리고 맞아요. 최근 한 달만 보더라도 저점 대비해서 20% 이상, 거의 국내 상장된 중국 ETF 관련은 물론 시가총액 적은 기업들이 좀 대다수 포진되어 있긴 하지만은 30%의 수익률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상승했던 이유로는 중국 부양책 부양책이 일단 주가 되긴 하겠지만은 부동산 부양책이 주가 되긴 하겠지만 지금 미국 기업들이 어느 정도 고점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아시아장의 메리트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소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장이 좀 메리트가 있다고 한다면 일본이나 국내 증시도 좀 함께 올라주면 좋을 텐데 지금은 한중일 이 세 증시도 좀 엇갈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국내 증시에서는 결국에는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덩달아 원화가 올라가서 또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또 엔화가 강세를 보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 우려가 빚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국내 증시는 지금 안 좋다 보니까 뭘 갖다 붙여도 안 좋게 해석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일단 금투세에 대한 정확한 정책적인 이야기라든지 국내 증시에도 밸류업에 조금 더 힘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할 텐데 지금 당장은 계속해서 연휴도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10월 달에 IPO가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계속해서 외국인 매도라든지 수급이 집중되는 부분들이 수급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좀 감안을 한다면은 당장은 강한, 그러니까 지수 대비해서 강한 종목들, 테마성이 강한 짙은 종목들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중국 상장 기업들 형성그룹 상한가 이후에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전쟁 리스크로 해운 관련주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 그리고 지금 섹터에서는 자율주행 섹터가 지금 시장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진주목걸이 글로벌 증시 이슈를 계속해서 챙겨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우리가 라이콤이라는 기업을 맞아요. 오늘 또 20%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추석 연휴 전에 이렇게 우리가 공략을 했었고요. 화장품 관련주도 중국 관련해서 우리 부양책 기대감으로 실리콘투를 공략을 했었고요. 해운주 STX 그린로지스를 공략을 했었고, 이번에 또 글로벌 증시 중국을 우리가 좀 바라본다면은 소비재가 우리는 좀 바라볼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뭐 카지노라든지 의류라든지 패션, 그리고 제가 오늘 좀 눈여겨보자 싶은 거는 이제 화학주를 좀 바라보고 싶은데, 네. 그래서 제가 공략주로 또 하나를 뽑아왔거든요.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다음 주에, 그리고 제가 뭐 다음 주를 좀 쉰다고 한다면은 네. 2주 뒤에 또 웃으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주셨는데요. 어쨌든 국내 증시에는 다양한 악재가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밸류업 지수라든지 지금 금투세라든지 다양한 정책적으로도 좀 증시 악재가 지세워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뭐 계속해서 분쟁이라든지 다양한 의견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으로 하여금 국내 증시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호재라고 한다면 이 중국의 경제가 부흥이 되면서 소비재라든지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주들, 피부 미용 관련주들 그래도 좀 소비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 중국 경제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발현이 계속해서 지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월요일 밤에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중국 관련한 이 화장품 관련주 한 종목 담아드렸죠. 이렇듯이 우리가 좀 중국 관련해서 바라볼 수 있는 국내 증시에 좀 빛을 발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9월달 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라이콤이라는 종목, 오늘장 같은 경우에 22% 넘는 상승률을 지세워지고 있는 만큼 이렇게 시장의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을 먼저 선출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언급을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과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이 두 가지 여러분들께 종목명 오픈을 해드리고는 있지만, 이 종목을 우리가 종목명만 안다고 해서 이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투자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는 여러분들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명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팍스통신망에서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과 자세한 분석 영상까지 무료로 여러분들 혜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모든 혜택 나도 좀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 팍스통신망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요. 팍스통신망에서 오늘의 혜택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다양한 혜택 오늘도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글로벌 증시 상황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공략주 바로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 공략주 바로 공개 드리겠습니다. 제가 화학주 중에 하나를 뽑아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바로 뽑은 오늘 공략주는 국도화학이라는 기업입니다. 사실상 화학주가 사이클링 기업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좀 투자에 적기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고요. 왜냐면은 금리 인하, 그리고 환율도 최근에 많이 내려왔고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대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그리고 유가도 지금 뭐 80달러 선에서 거의 60달러 선, 70달러 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화학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이제 더해서 중국의 부양책까지 우리가 함께 겹템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국도화학이라는 기업은요, 화학주 중에서도 에폭시 수지를 주 산업으로 주요 매출 상품으로 이렇게 생산을 하는 기업인데, 국내 화학주가 사실상 중국 수출 비중이 35%에서 40% 가까이 돼요. 아직까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뭐 사실상 올 상반기부터 경기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저도 올 여름 그리고 상반기에 계속해서 중국 건설 관련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뭐 굴삭기 판매량이 늘어난다. 네네. 뭐 중국에서 철근이 뭐 계속해서 사용이 되고 있다, 뭐 구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중국 경제가 결국에 움직이기 시작한 게 대출 우대 금리를 50베이스 포인트 이렇게 인하를 한 거에는 별 반응이 없다가 결국에는 부동산
건설 그리고 주택 가격의 뭐 부동산 대출 금리를 인하하자마자 이렇게 급등을 한 거거든요. 네. 그 전에는 뭐 빅테크 규제 완화 이런 거에도 끄떡이 없다가 결국에는 핵심은 부동산이었다, 건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여기에는 이제 부동산 부양책 패키지로 다주택 규제 완화라든지 외국인 뭐 구매 완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건설 업계가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도화학이 이제 담당을 주요 매출로 삼고 있는 에폭시 수지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에폭시 가격이 올라가야지 여기에 판가를 적용하고 마진을 낼 수 있을 텐데 이 에폭시가 또 건설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네. 에폭시 수지 하면은 거의 전반적인 산업에 사용이 되기는 하는데 뭐 전기차라든지 자동차, 조선, 항공, 뭐 우주항공 그리고 건설에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매출 비중은 건설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이제는 턴어라운드 사이클링의 상승기로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제가 투자 포인트로 뽑아온 것들이 뭐 인도의 인프라 투자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올라오는 친환경 산업의 재개. 사실상 화학 기업이 이 친환경 산업과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네. 주가라든지 친환경 산업이 잘 되었을 때 화학주의 주가 흐름을 보면 거의 맞닿아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선 제가 첫 번째 공략주로 뽑은 화학주는 국도화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약주가 공개가 됐습니다. 국도화학이라는 종목인데요. 마찬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경기 부양책에 좀 우리가 부응할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해서 오늘 첫 번째 종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화학 관련주 정말 오랜만에 가져와 주셨는데 어쨌든 중국이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계속해서 내세우기는 했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한 9일, 10일 동안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부동산 패키지에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은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인도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혜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오늘의 공약주이기 때문에 다양한 모멘텀을 가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중국 관련 기업들이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재라든지 피부 미용 이러한 다양한 K 뷰티 관련주들도 이렇게 중국 관련해서 소비가 좀 늘어난다면 관광객이 늘어난다면 이렇게 소비 관련주들도 좀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을 했을 때 우리가 중국 관련해서 수혜 받을 수 있는 테마 집중해서 한번 바라보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도화학이라는 종목 여러분들께 종목명 오픈을 해드리고는 있지만요. 종목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께 종목명 오픈 드리고는 있지만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투자 전략 그리고 분석 영상까지 담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분석 영상 안에는 이 종목에 대한 다양한 모멘텀을 여러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면서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여러분들 함께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모든 혜택 나도 좀 받아보고 싶어요. 나도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 함께 해보시면서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요. 오늘의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팍스통신망에서 저희가 투자 전략과 분석 영상 자세히 무료로 담아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첫 번째 종목 바라보면요.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사실상 화학주가 지금 올라올 것이다라는 얘기는 뭐 증권사에서도 그리고 뉴스로도 많이 보셨을 것이고 네. 그 중에서도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많이 뽑은 그러니까 뉴스에 가장 많이 화두가 되는 거론되는 종목들은 뭐 롯데정밀화학이라든지 금호석유가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국도화학을 뽑은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에 국도화학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폭시 수지에 대한 판가라든지 단가 그리고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이 날 것이다. 그리고 화학주가 일단은 몸집이 큰 기업들이 많은데 최근 시장에서
대비해서는 조금 시가총액이 작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에 투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에폭시 가격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6월부터 판가 인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가격이 5월에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어서 국내에서 중국 수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번 4분기에 어느 정도 인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투자 포인트로 인도의 인프라 투자도 우리가 빼놓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인도에서 최근에 인프라 투자로 건설이라든지 뭐 도로를 깐다든지 이런 네. 인프라 투자가 계속 되고 있는데 여기에 많이 들어가는 게 결국에 에폭시거든요. 그리고 인도가 에폭시를 수입해오는 국가 중에 1위 국가가 또 한국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에폭시 점유율은 이 국도화학이 일단 국내에서는 65%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수출 비중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가장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인도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인도에서 현재 점유율을 20%에서 25% 정도 에폭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직접적인 수혜가 될 것이고 향후 2년, 5년 그리고 저는 2030년까지 지금 에폭시가 172만 톤에서 2029년까지 251만 톤으로 연평균 성장이 한 8% 정도 지속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직접적인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친환경 에너지 개발이 다시 한번 좀 재개가 된다면은 저는 이 화학주가 다시 한번 좀 날아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그 화학주와 친환경 에너지가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질문을 주실 수가 있는데 이 친환경 에너지의 가장 크게 들어가는 원료 그리고 원자재로 가장 가격이 급등이 나왔던 게 폴리카보네이트거든요. 네. PC라고 불리는 이 폴리카보네이트의 원료 주 재료가 비스페놀 A입니다. 이 비스페놀이 이 에폭시를 만드는 원료예요. 네. 비스페놀이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 이 에폭시 가격이 덩달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국토화학 또한 이 풍력 발전기에 들어가는 블레이드에 이제 산업을 이렇게 생산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미 대선 관련주로 친환경 관련주, 뭐 해리스 트레이드라고 하죠. 네.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미국 북미 지역이라든지 지금 유럽 지역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사실 금리 인상기에 가장 좀 큰 타격을 받고 개발이 지연되었던 부분이 친환경이었는데 다시 한번 좀 발전이 재개가 되고 투자가 이어진다면은 이 친환경 관련해서도 풍력의 직접적인 수혜라든지 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다시 한번 이 화학주의 투자 사이클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소폭 상승이 나왔지만 저는 이제 막 그 이평선의 정배열 구간에 들어선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국토화학을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로 뽑았다. 제가 다음 주는 쉬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2주 뒤에 이 종목을 최근 수익률에 또 한 자리를 올려놓을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 투자 포인트도 짚어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 에폭시 생산 업체라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다양한 모멘텀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가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오늘의 방송이 좀 쉬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2주간의 간격 텀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을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또 간단하게 짚어보면요. 이 중국의 부동산에 대한 부양책 패키지로도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최대 에폭시 생산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다양한 세계 수출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정책에도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인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 전망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인도의 다양한 뭐 정책적인 이슈라든지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나온다면 이 국내의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국내 기업들이 좀 수혜를 전반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수혜, 이 에폭시 가격에도 국내 오늘의 기업이 점유율 지금 국내에서는 65%를 지새우고 있고요. 인도에서는 20%를 지새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서 바라본다면 이러한 다양한 모멘텀을 수혜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연평균 성장률도 살펴보면 8%대 성장률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FOC 가격 전반적으로 상향이 된다면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우리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질적인 면모에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폭시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지새워지고 있는 만큼 2025년에는 2.5배가 증설된다고 합니다. 인도 시장에서 이러한 인도 자국 에폭시 산업을 전망으로 우리가 국내 기업들이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친환경 발전에도 재개할 수 있는 이러한 모멘텀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짚어봤는데요. 사실 투자 포인트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안다고 해서 지금 바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목명 여러분들께 소개는 해드리고 있지만요. 이 종목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사야 될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혼란스럽고 테마가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만큼 이 종목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투자 전략과 그리고 분석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담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모든 혜택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종목명도 오픈을 해드렸죠. 첫 번째 공략주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맞춰서 저희가 국내 증시 상황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국내 증시 상황도 바로 한번 살펴주시죠. 예, 우선 국내 증시 이슈 우리가 징검다리 휴일을 앞두고 어느 정도 수급이 말라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마주 위주의 이렇게 공략을 많이들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제가 국내 이슈로 뽑아온 것은 10월 달에 공모주 일정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10월 달에 공모주 일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 한 뉴스의 헤드라인을 빌려서 말씀드리자면은 10월 달에 역대급 큰 장이 열린다. 뭐 큰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는데 10월 달에 22곳의 상장 기업이 상장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LG에너지솔루션 이후에 최대어로 뽑히는 K뱅크가 이제 21일부터 22일에 청약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더본코리아 얘기가 많던데 아무래도 오. 백종원 네. 그 대표가 아무래도 방송에서 유명세를 이렇게 많이 타다 맞아요. 보니까 지금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더본코리아를 이렇게 포함해서 22곳이 올 10월에 이제 상장 예정을 하고 청약 일정도 있고 상장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청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청약을 받아서 또 이렇게 매도를 한다면 용돈벌이도 할 수 있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사실상 지수를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 네. 어떻게 보면 가치 기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가치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악소식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청약 물량에 따라서 수급이 이동되고 수급이 집중되고 단타 물량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하다 보면은 빠르게 회전하는 그 자본 속에서 지수는 오히려 좀 악영향을 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오히려 청약이 IPO가 좀 대량으로 출회될 때 지수가 이제 소외되는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염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서 사실상 수급이 좀 몰린다면은 최근 시장에서 오르는 종목들만 이렇게 핀셋 장세라고 하잖아요. 개별적으로 오를 때 우리가 대장주를 따라서 2등주, 3등주를 따라하는 매매, 흔히 말하는 짝꿍 매매를 우리가 지금이 가장 좀 하기 좋은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10월에 IPO 되는 이 공모주들이 어떤 기업이고 어떤 섹터에 포함이 되고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는지만 여러분들이 좀 하나하나 파악을 해 두신다면 이 종목이 크게 우리 흔히 말하는 따상상이라고 하죠. 연 상한가가 나왔을 때 상한가 마감이 되었을 때 2등주, 3등주를 여러분들이 캐치해서 빠르게 좀 매매를 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용도로도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22가지 기업 지금 다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저희가 일정에 따라서 또 팍스 통신망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어떤 테마인지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어떤 것인지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10월 달에는 이렇게 큰 장이 열리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신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지수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고 여기에는 우리가 좀 발빠른 매매를 해야 되는구나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상황도 간단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10월 달에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어쨌든 IPO가 예정되어 있는 곳이 22곳이나 있다고 합니다. 22곳이나 있는데 이러한 소식으로 하여금 국내 시장에는 어떤 활약을 끼칠 수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러한 의견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도와드릴 예정이고요. 7일부터 31일까지 다양한 종목들이 신규 상장에 나서는데 이러한 소식으로 하여금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 살펴보시면서 이러한 상황도 한번 간단히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이 부분도 여러분들 체크 도와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런 국내 증시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 증시 상황, 증시 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도와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50분 동안 여러분들께 대응해 드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좀 시장 지금 현재 대응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이렇게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서 다양한 의견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50분 동안 팍스통신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다양한 의견과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빠르게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나요, 전문가님? 네, 두 번째 종목 뭐 개별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종목명은 SAMG 엔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이 기업을 사실상 굉장히 최근에 핫한 기업이에요.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이 기업을 제가 방송에서 가져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너무 좋은 기업이고 최근에 좀 바라보기에 흐름이 좋은 기업이고 자리 또한 우리가 공략하기에 딱 적당한 눌림까지 형성이 된 기업이다.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투자 포인트를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캐치티니핑이라는 주력 IP를 얘기하고 나면 더 이상 얘기할 게 뭐가 있을까라는 네.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 기업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최근에 핫한 애니메이션입니다. 거의 여성 아동들이 지금 가장 좋아하는 맞아요. 1위 IP를 네.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네. 캐치티니핑이라는 최근에 뭐 뉴스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얘기로 등골핑이다, 뭐 파산핑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님들이 이 장난감을 사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장난감 가지수가 뭐 100가지가 넘어간다고 해요. 와. 물론 너무 고가의 상품은 또 아니더라고요. 네, 네.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좀 저가의 상품들이 많은데 이 캐릭터들을 컬렉션으로 또 아이들이 가지고 싶어 하니까 네. 하나하나 사주다 보면은 굉장히 또 끝이 끝도 없이 없다. 늘어나는. 네, 끝도 없이 늘어나고 또 애니메이션이 방영될 때마다 새로운 캐릭터가 나온다. 제가 예전 어릴 때는 또 포켓몬스터 네. 뭐 이 스티커 같은 거를 빵을 사 먹으면서 이렇게 모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장난감을 직접 사야 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여기에서 주요 매출이 굉장히 발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극장판을 개봉을 했는데요. 이번 네. 추석 연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왔다. 그리고 파워스토어가 막 전시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저도 봤는데 이번에 애니메이션에 또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100만 이렇게 관람객을 흥행을 돌풍을 보이면서 애니메이션 역대 기록 2위를 달성을 했고 지금 또 중국에서 이렇게 수출이 되어서 중국에서 지금 개봉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 중추절의 성과에 따라서 또 주가가 향방을 좀 희비가 갈릴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애니메이션 그리고 신규 IP까지 최근에 올 여름에 또 EBS와 SBS를 통해서 각각 6월 달 그리고 9월 달, 8월과 9월 이렇게 각각 신규 IP 애니메이션이 출시를 하면서 신규 IP뿐만 아니라 기존 IP까지 그리고 이 회사의 매출 구조를 봤을 때 사실상 영화가 관람이 흥행을 하고 IP 수출을 하고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서 애니메이션이 계속해서 시즌별로 방영을 하고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 매출보다는 결국에는 완구 매출을 얼마만큼 가져가느냐가 큰 포인트라고 해요. 네. 영업이익을 내려면 완구 매출을 내야 되는데 지금 뭐 영화는 흥행했지만 이제 영화 흥행 이후에 이
흥행으로 인해서 장난감이 얼마나 팔리느냐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된다. 실적이 나오는 것은 결국에 4분기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일 것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주가 상승이 지금 공모가를 잠시 이렇게 치고 올라왔었거든요. 이번 추석 연휴에. 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내려가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 이동평균선 정배열을 거의 1년 6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상장 이후에 공모가 를 이렇게 상장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반등이 저는 좀 추세적으로도 좀 길게 이어지지 않을까 조금 더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눌림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해서 두 번째 기업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공략주도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자녀를 두시고 계신 분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도 아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SAMG 엔터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여야 어린이 IP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뭐 다양한 모멘텀보다는 직접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종목 이번 연도에 좀 핫하게 움직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종목에 앞서서 두 번째 종목 역시나 이 중국이 중추절로 굉장히 큰 연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휴 소식에 소비 관련주들 우리가 바라보자라고 저희가 월요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현재 구간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소식으로 하여금 이 종목 역시나 중국 진출에 성공한 엔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서 소비재 관련주들도 집중해서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도 완구가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기업 우리가 겨울에 좀 바라본다면 좋은 하락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거 아는데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도 다양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정확한 분석 영상, 투자 전략 나도 한번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저희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서 다양한 혜택 무료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요. 팍스통신망에서 이 종목에 대한 다양한 분석 영상과 투자 전략도 무료로 혜택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혜택 놓치지 마시고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공략주, 두 번째 공략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 텐데요. 전문가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죠. 네, 첫 번째 공략주 중국 부양책 그리고 부동산 패키지에 이어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기업. 사실 지금 시장에서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또 부담스럽고 시가총액도 좀 작고 변동성이 너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바라봐서 수혜를 받을 종목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는 종목은 화학주에서 좀 뽑아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화학주 중에서도 에폭시 수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본다면은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그리고 친환경 사업에 대한 재개까지 발맞춰서 국도화학이라는 기업을 좀 우리가 공략주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SAMG 엔터. 최근에 그 캐치 티니핑이라는 애니메이션이 흥행을 좀 보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IP 그리고 완구 매출까지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SAMG 엔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상 이 캐치 티니핑이라는 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상승을 한 기업 그 애니메이션은 아니에요. 사실 2020년부터 해서 이 기업이 2022년에 상장을 하고 나서도 중국에 막 진출을 해가지고 첫날에 OTT 1위를 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5만 원까지 올라갔던 기업이거든요. 하지만 결국에 그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했던 게 결국에는 실적이었습니다. 완구 판매라든지 또는 투자를 워낙 대규모로 많이 했다 보니까 파워스토어나 패션 뭐 이런 쪽으로 게임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 법인이 연 200억 매출에 또 영업이익의 한 10% 정도 잡힐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고 그리고 완구 매출도 사실 이 티니핑, 핫쇼핑에 대한 열풍이 저는 이제 막 실감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유튜브에서도 인플루언서들이 뭐 이 캐릭터 이름이 뭘까요? 이런 맞추기 놀이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사실상 이제 완구 매출 그리고 실질적인 유행은 지금부터 올해가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적자에 대한 영업 그 부서들도
어느 정도 좀 체질 개선을 하겠다라고 회사 내규에서 밝힌 만큼 이제는 좀 실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주가도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을 동반해서 이렇게 사이클을 보여주는 그 밸류업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면서 두 가지 기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기업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번 주에도 사실 진검다리 휴일으로 휴일이 굉장히 많은 증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준비를 잘 해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또 오늘의 공략주뿐만 아니라 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까지 함께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고민도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이 두 번째 종목, 첫 번째 종목 여러분들께 종목명을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조금 더 빠르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렸는데, 사실 이 종목 저희가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너무나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어떻게 시장에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여러분들 살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다양한 혜택 나도 무료로 좀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서 다양한 혜택 무료로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이번 주 수요일 점심시간 12시에 이 시장 상황과 공략주 두 가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이렇듯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 앞으로의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선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종목명만 알아가지 마시고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자세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있는 모멘텀에 대한 분석 영상까지 빠르게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50분 동안 팍스통신망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었으니까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팍스통신망에서 저희 전문가님과 의견 함께 나눠보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의 공략주와 여러분들 시장 상황 살펴드렸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